최근에 일도선 평양의 새 거리들에는 성화고리와 조니고리의 80층 저고층 살림집과 화성지구의 쌍탑 건물을 비롯해서 특색 있는 상징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도 평양의 동쪽 관문에 자리 잡고 있는 성화골입니다. 당제 8차 대회에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중요 목표로 제시하시고 성신 성화지구에 1만 세대의 살림집을 일도 세우는 대건설 작전을 펼쳐주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2022년 4월에 훌륭히 일도섰습니다. 이 스승님은 이 80층 초고층 아파트의 설계를 맡으셨다는데 어느 부분 설계를 했습니까? 건축 형성안에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이 성신성화고리의 이 아파트와 봉사망 이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성안만 해도 1000여 건이나 됩니다. 경연한 청소동지께서는 그 1000여 건이나 되는 형성안을 하나하나 몸소 다 지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8층 살림집이 60층 살림집으로 돼서 우리가 그 설계안을 작성해서 보고 드렸댔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그 형상을 보아주시고 여명거리에 70층 살림집을 세웠는데 이 새 거리에 상징성이 더 강하게 60층 살림집을 80층으로 더 올려서 이렇게 해서 건설할 때에 대한 그런 통큰 작전을 펼쳐주셨습니다. 이 80층 아파트가 높지만은 그 안정되고 경쾌한 감을 줍니다.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200m가 넘습니다.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이 성화고리 건설을 지도해 주시면서 건물들의 립면을 이전과는 달리 현대감이 나게 처리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건물들의 기단층을 굵직굵직하게 묶을 때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건물 형식의 고가다리를 설치할 때 대한 문제 등을 비롯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들고 이 80층 살림집의 립면도 곡선미가 나게 어찌 보면 뿜어오르는 분수 같기도 하고 또 금방 피어나는 꽃망울 같기도 한 그런 감이 들게 설계하였습니다. 이게 80층 살림집뿐만이 아니고 이 성화고리 전반이 그 이전과는 달리 특색 있고 율동감이 나게 이렇게 황홀한 모습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식구는 몇이나 됩니까? 7식구입니다. 80층 아파트에 이사 오니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저 자기 한 칸씩 방을 차지하고서 그저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원수님 아니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80층 아파트 몇 층에서 사십니까? 69층 6호에서 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저 오르니까 그저 창문을 내다보니까 그저 내가 구름 위에 쭉 누워 있는 것 같고, 야 정말 내가 세상에 이 마련이 이런 데서 사는가 하고서 이 그 감정을 뭐라고 다 표현할까? 야, 정말 그저 살기 고소구만입니다. 예. 이제 다른 거에 가라비는 못 가겠습니다. 아 집에 오라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성신 80층 아파트에 와서 찾으라. 그러니까 상징 건물이니까요. 이들은 화성고리의 상징 건물들을 설계한 건축가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화성고리의 상징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기로 했습니다. 화성구역 화성 2동에 자리 잡은 두 동의 40층 살림집은 화성지구 1단계 구역의 상징 건물로 자기의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건물이 한 동으로 세우는 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저렇게 두 건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솟아올랐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본다면은 지난 시기에 건물 몸통 부분과 지붕 부분이 명백히 구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건물 벽체가 연장돼서 하나의 새로운 건축 양상을 창조하고 지붕 그 자체가 장식 요소로서 다양하게 구성된 것입니다. 네, 저 건물은 그 색깔 자체도 무게 있어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네, 맞습니다. 원래는 백색으로 건물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 몸소 족밤색계로 할 때 대해서 가침을 주셔서 저렇듯 점잖으면서도 무게 있는 건물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보게 되면 그 두기호동의 살림집이 그 마치도 만리 대역으로 석구초로는 거대한 불줄기를 방불케 합니다. 이 건물 한 동에 몇 세대나 살고 있습니까? 이 건물 한 동에는 200여 세대나 되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보금자를 피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듯 훌륭한 살림집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경의하는 청소년을 모시고 진행하는 준공식에 참가해서 우리가 이 아파트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예. 처음으로 봤을 때 이 아파트가 우리는 호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 우리나라에 이런 살림집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나한테 차려줬다는 게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 심리거정이 없구나.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로구나. 하고서 이렇게 다음에 하여튼 물어보자 해서 이렇게 안전을 달라고. 처음에는 안전을 뭐 물어보니까 있었던 거죠. 야, 어머니 축하합니다. 이 집입니다. 그 감동이라니. 설마 이 집이 잘 사실 나는 건설사지만 이렇게 집 받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민 배려에 의해서 이 구멍 같은 시집을 받아보니 정말 꿈만 같아요. 집복은 미안해서 농장 사람들이 와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아파트가 텔레비로 쭉 나오게 되면 우린 저 집에 가서 자고 왔다 지금도 자랑한답니다. 사람들은 건축을 두고 굳어진 음악, 소리 없는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거리의 살림집들에서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담없는 칭송의 노래, 인민의 행복 넘친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송지구 2단계 구역의 상징 건물인 화송 대동강 맥주집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전문 맥주집으로서의 멋이 살아나는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와 형성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 주신 이곳 맥주집으로는 오늘도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예, 많이 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대동강 맥주집은 경의하는 청미서동지 배려에 의하여 봉사 시간도 17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일요일과 명절날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우리 화성대동강 맥주집은 우리나라 건축물들 가운데서 직관적인 효과가 제일 진하게 나타나는 건축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새거리를 건설할 때마다 우리 화성대동강 맥주집과 같은 봉사망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건축물들을 하나씩 건설하게 되면 우리나라 상업 구병 봉사 건물들이 형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문명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기에 그 로드에 놓여 있는 식탁은 원래欄干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맥주집을 찾아오신 경의하는 청소년께서는 그 로드에서 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이 아래층에서 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을 보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해서 식탁을欄干으로 바싹 붙여놓을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5년 4월 준공을 앞둔 화성지구 3단계 구역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여러 상업봉사 기지들과 급양봉사 기지들의 운영 준비 실태를 요의하시면서 고가다리 형식으로 건설된 연결 봉사망이 상징성이 강하고 특색이 있다고, 설계와 시공도 당에서 바라는 대로 잘했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저 연결 봉사망의 그 건축 형식이 참 독특합니다. 좋습니다. 이미 전에 김양훈 총수께서는 화성지구 3단계 건설 영역에 두 건물을 연결하는 고가다리 형식의 연결봉사 건물을 건설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선수 그림까지 그려가시며 탑이 머리 부분도 특색 있게 형상도 하시고 고가다리 중심에는 대형 봉쇄를 잘 형성하여 앉히도록 세심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가다리 중심의 대형 복식이 완성된 이후에도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시계와 시계 사이 공간을 미학적으로 잘 형성해서 완성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행복 넘친 새고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한 고가다리의 대형 시계는 단순히 자연의 시간을 기록하는 물리적인 장치로가 아니라 위대한 노보이의 위민 헌신의 분분초초가 만복의 분분초초로 이어지는 역사의 시간을 기록하는 행복의 증견자로 안겨옵니다. 박현우 설계원 동지는 연결 봉사망이 산림집 17층 높이에서 서로 연결됐다고 하면서 우리를 그것으로 안내했습니다. 설계가 독특하기 때문에 보다시피 이렇게 봉사망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연결 봉사망에서 화성고리의 전경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과 행복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 쑤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설집 주동이 화성지구 4단계 상징 건물입니다. 경의하는 총수께서는 화성지구 4단계 건설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설집 구역이 중심부에 뼈적식 지붕으로 고정미관하게 상징 건물을 두동 앉히면서 그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독특한立체 지붕을 가진 산림집들을 배치할 때 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두 동의 상징 건물들은 건물 자체의 무게는 어두운색과 몸체와 지붕 부분이 합리적인 높이 비례를 하여 건물의 충수는 높지만 매우 이고 든든하면서도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뻐죽 지붕 부분에는 아치 형식의 창문을 내줌으로써 고조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화성거리에서 사십니까? 예.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와서 보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지, 경치도 좋고 집이 그래서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군대 나간 아들하고 저하고 대학 다니는 딸하고 합해서 세 식구인데 90평방이란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는지. 지난 2월 16일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화성지구가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선진 문명을 체험한 대건축군의 웅대도 그러하지만 그 속에 다름 아닌 인민의 진정한 행복과 밝은 모습이 비껴있기 때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이 주인된 거리,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차넘치는 거리여서 언제나 밝고 아름다운 우리의 화성거리입니다. 여기 샛별거리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 귀중한 젊음을 아낌없이 바친 해외 군사작전 참전 용사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에 떠받들려 2026년 2월 15일에 준공됐습니다. 경연원 정서동치는 새빨거리 형성만을 지도해 주시면서 먹가 주변에 놓이는 건축물의 특성이 살아나도록 세심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상징 의문만 놓고 봐도 건물의 외벽 색과 또 굵기의 높이와 크기 이르기까지 정말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징 건물이라고 하면은 건축물이 독특하야며 또 여기 사상예술성과 조형예술성, 시대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 건물을 설계할 때는 형성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자재와 노력, 자금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물론 상징 건물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들이 건축수를 뽐내거나 또 자기 니은축들을 위해서 상징 건물을 일도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 평범한 인민들이 산다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평범한 인민들이 사는 이 살림집을 상징 건물로 선정하고 또 해마다 그 상징 건물들을 정말 최상의 수준에서 일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가들은 그 남들이 못 느끼는 그런 남다른 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민들을 위한 건축물들을 설계한다는 그런 궁지를 느끼곤 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현대 문명을 자랑하는 거리도 많고 독특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상징 건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그 성격과 사명은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히 한계거리의 현대성을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민의 행복의 높이, 노동당 시대의 문명의 높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여 더욱 의있고 자랑스러운 사회거리의 상징 건물들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이 떠올린 시대의 자랑찬 기념비, 주체 건축의 상징 건물들과 더불어 인민의 행복과 웃음은 나날이 더 아름답게 꽃피어날 것입니다.